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동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를 4월 달에 봤는데 이런 초유의 사태가 있었는데 늦게 시험 보는 만큼 여러분들 부담도 많이 컸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또는 뭐 책상에서 이렇게 시험 본 것이 아니라 집에서 시험 보셨잖아요. 그래서 긴장감도 좀 덜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막상 시험지를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많은 고민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강의를 저도 이제 촬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제가 문제를 풀어봤는데 정말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작년에 수능 유형하고 거의 완벽하게 똑같아요. 문제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렇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거의 3월달 모의고사는 6월달, 9월달 수능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3월달 모의고사는 그 전년도 수능을 바탕으로 해서 출제를 하거든요. 근데 6월달 시험부터 평가원에서 문제를 내잖아요. 그 평가원에서 문제를 내면 새로운 유형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문법이든 아니면 문학의 어떤 구성이든 아니면 비문학의 구성이든 새로운 형식들이 많이 나타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보면 1번에서 3번 문제, 화법에 나왔던 문제 있잖아요. 이거는 작년에 처음 나왔던 유형들이에요. 특히 2번 문제처럼 자료를 많이 찾고 이런 것들은 작년에 처음 나왔던 문제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3월달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현재 내가 이 국어라는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그걸 좀 메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 제일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화법, 장문, 문법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화법, 장문, 문법은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무조건 화법, 장문은 기출문제를 무조건 풀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출문제들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시는데 최근의 경향은 화법 장문이 비문학하고 똑같아져요. 제가 문제를 푸시던 문제들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화법 장문은 비문학 지문처럼 길어져요. 그리고 자료도 많고요. 그 다음에 글의 내용도 복잡해요. 중간에 보면 학생 1, 학생 2 이러면서 글의 내용도 상당히 복잡해지거든요. 무엇을 반드시 하셔야 되냐면 비문학 지문처럼 화법 장문이 무조건 출제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뭐 하시냐고? 기출문제 푸시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화법 장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답이 1번이면 좀 불안하죠, 항상. 답이 1번이면 이거 답이 1번이면 답이 또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뒤에 또 다 읽게 되고 어차피 시간 문제잖아요.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시간 문제거든요. 시간이 80분이 아니라 160분, 2배를 주면 무조건 여러분들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일 거예요. 시간 문제인데 절대로 화법 장문에서는 시간을 절약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화법 장문에서 시간 절약해야지라고 하면 도미노처럼 처음에 흐트러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화법 장문은 충분히 고민하시고 문제를 푸시는 게 좋아요. 화법 장문에서 시간 줄여야 돼요. 어떻게 빨리 풀어요? 절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화법 장문은 시간을 줄이실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절대. 그러면 좋은 방법이 어떤 거냐? 항상 모의고사를 볼 때 화법 장문 10문제를 먼저 시험 보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시작하는 거예요. 8시 40분부터 우리가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8시부터 화법 장문에 대한 문제를 먼저 푸시고 나서 워밍업이죠. 워밍업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화법 장문은 절대 시간 절약하는 부분이 아니다. 자, 문법인데요, 여러분들. 문법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문법은 시간 절약하기 가장 좋은 게 바로 문법입니다. 문법의 개념이 정확하고 많은 기출문제들 풀어보고 심화문제 풀어보고 하면 심지어는 이런 느낌도 나중에 들어요. 어떤 거냐면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함정을 만들었구나. 이것도 전부 다 알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문법은 시간 줄이기에 가장 중요한 거고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수능 시험 때까지 반드시 뭘 하시냐면 문법의 개념 강의를 또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개념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문제만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개념 정리를 분명히 한다. 적어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3바퀴는 돌려야 된다.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수학 문제 미적분 이런 거 푼 다음에 선생님 미적분 한 바퀴 돌렸는데 문제 안 풀려요. 이상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문법은 대부분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문법 강의 한 번 들었는데 문제 안 풀려요. 왜 이러죠? 당연한 거예요. 수학하고 똑같은 과목이 바로 유일하게 문법입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반복하시고 개념 외우시고 그 다음에 문제 적용하시는 그 과정을 끈기 있게 하셔야 돼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유일한 건 아니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문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이 있죠. 그 다음에 독서 이렇게 있는데 자, 문학하고 독서 중에서 시간 절약할 수 있는 건 무조건 문학입니다, 여러분. 문학은 기본적으로 선택지가 구성되는 원리, 선택지 구성의 방법, 선택지가 무엇을 묶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가장 좋거든요. 기출문제 보시면서 기출문제 지문의 이 내용이 선택지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 과정이 요렇게 연결됐구나. 요거는 여기랑 이렇게 안 맞으니까 요건 답이 아니구나. 이 과정을 연습하시는 게 첫 번째 공부. 두 번째는 뭐냐면 EBS에 나오는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오는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암기는 좀 너무 오반가? 암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내용 정리는 돼 있으셔야 돼요. 특히 고전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다른 부분도 살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설 같은 경우는 전문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전체 글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해설지 공부 되게 중요합니다. 수능 특강이든 아니면 수능 완성이든 뒤에 해설지 보면 중심 사건 나오죠. 줄거리 나오죠. 등장인물 나오죠. 요 정도는 반드시 정리하시고 고전 운문 같은 경우는 고전 운문은 해석이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시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 표현이네. 특이한 주제의식을 갖고 있네.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마지막 수능 국어의 꽃은 독서 아니겠습니까? 그죠? 수능 국어의 꽃은 독서입니다. 이 독서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의 가장 어렵게 하는 게 바로 이 독서인 것 같습니다. 독서. 우리 이번에 3월달 시험 보는 것도 참 저는 이게 그 출제하시는 분들이 좀 화가 나셨는지 아니 출제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어려운 지문만 넣었어요. 뭐가 나왔냐면 경제 지문 나왔고 기술 지문 나왔고 과학 지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웠죠. 독서가 항상 어려운데 독서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여러분들 요약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괜찮아요. 지금도 괜찮은데 한두 달 정도 좀 넉넉하게 시간을 잡으시고 6월 달까지 시간을 잡으시고 뭘 하시냐면 기출 문제를 가지고 옆에다가 이제 내용을 요약해 보는 연습을 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 구조를 좀 짜보는 거죠. 요 내용이 이렇게 전개됐구나. 이렇게 구조를 짜보시는 게 간단한 공부 첫 번째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출 문제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출 문제에 나오는 문제를 푸시는데 1, 2, 3, 4, 5번 오답 선택지가 왜 오답인지 그 근거를 찾으시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하루에 한 지문이라도 상관없어요. 이 선택지는 왜 안 됐고 이 선택지는 왜 안 됐는지 그거 확인하시는 게 좋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어려운 지문들 풀어보셔야죠. 어려운 지문들 이런 거 풀어보셔야 됩니다. 어려운 지문들 찾아가면서 풀어보시는데 보니까 리트 문제 이런 것들도 있고 법학 문제, 법학 의학 이런 문제들도 요새 세중에 많거든요. 제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려워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문제를 보시면서 푸시는 것도 아주 좋은 훈련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월 모의고사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이 코로나라는 환경에서 첫 번째 시험을 치르는 거에 대해서 우선은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여러분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